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시카고와 포틀랜드라는 도시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시민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경찰이 아닌 군대까지 동원될 뻔한 아주 큰 사건이었죠.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도심 거리가 갑자기 전쟁터처럼 변하고 시민들이 연방정부와 충돌하며 경찰과 군대가 등장한다면 총알과 최루탄, 군인들의 움직임까지.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왜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의 이야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미국 중서부 도시 시카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카고는 원래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요원들, 그러니까 ICE 이민 세관 단속구와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어느 라틴계 거주지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은 불법 체류자를 잡기 위한 단속이었죠. 그런데 이 단속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시위대가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함부로 데려가지 마라. 이건 부당한 탄압이다. 라는 목소리가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은 곧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연방 요원들은 단순히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강한 무장 상태였습니다. 방패, 방독면, 그리고 페퍼 스프레이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시위대는 손팻말을 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지만 곧 충돌은 거칠어졌습니다. 요원들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던 한 여성이 총에 맞은 겁니다. 그녀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엄연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었습니다. 연방 요원 측은 이렇게 해명했죠. 그 여성이 차를 몰고 요원들의 차량에 들이받으려 했고 또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국민에게 총을 쏜 건 선을 넘은 거다.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시카고를 전쟁터 같은 도시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긴장감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 사이의 충돌 소식을 접하자 아주 강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시카고는 지금 내란 수준의 범죄적 혼란에 빠져 있다. 필요하다면 군을 보내겠다. 내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내란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란법, 영어로는 인서렉션 액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나라 안에서 반란이나 내전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미국 역사상 몇 번밖에 쓰이지 않았던 강력한 법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시카고의 상황을 내란에 가깝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주방위군 300명을 연방 통제로 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방위군이란 각 주에 소속된 군사 조직인데 보통은 주지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라 주장하면 연방 정부가 직접 움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의 주지사가 절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의 의사에 반해 군 병력을 보내겠다는 건 미국적이지도 않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주지사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포틀랜드 같은 민주당이 강세인 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명분은 치안 유지, 범죄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대통령이 군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나선 겁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비슷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도 군을 투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나라는 개헌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민병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군대를 국내 치안, 즉 경찰 활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쉽게 말해 군대는 원래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지 시민을 다스리는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법원은 군 투입은 불법이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보낸 주방위군 배치가 민병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연방 요원들의 안전을 구실로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건 도를 넘는 행위다. 결국 일부 도시에 투입된 군대는 철수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명령에 제동을 건 드문 사례였죠. 하지만 트럼프는 불복을 시사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이렇게 강경하게 군대까지 보내려 했을까요? 겉으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로 군대가 투입된 도시들을 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워싱턴 DC. 모두 민주당이 강세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의 반대 세력인 민주당 지역을 압박하려는 거다. 실제로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급진 좌파들이 도시를 장악했다. 이런 도시는 전쟁터와 같다. 하나씩 정리해야 한다. 마치 반대 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이었죠. 언론은 이런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군 동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 무기로 쓰는 게 아니냐? 혹시 정말 비상사태나 계엄령까지 선포하려는 거 아니냐? 그 의심은 점점 현실적인 걱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수백 명의 군인이 도시에 배치되는 장면이 뉴스에 생생히 보도됐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이민 단속 충돌은 단순히 한 도시의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법원, 주정부가 맞서 싸우는 커다란 전국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치적 긴장 속에서 군대 동원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대통령은 끝까지 군 투입을 밀어붙일까요? 아니면 법원과 주정부가 막아낼까요? 이 답은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 미국 이야기가 우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 2024년 12월 3일, 우리 한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다 큰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과 주정부가 제동을 걸었고 한국에서는 국회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에서 드러난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의 역할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다큐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